예, 확률과 통계, 죄송합니다. 개념 강의 16강 촬영을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즉 조건부 확률을 갖다가 얘기할 건데요. 제가 이게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는데, 왜냐면은 제가 조건부 확률을 현장에서 강의를 한다면은 25분 안에 커트예요. 25분 안에 커트인데, 조건부 확률 문제 다 풉니다. 진짜로요. 그냥 그래서 근데 뭐 싶으시다면은 근데 거기에서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해줘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다라는 설명을 갖다가 잘 안 해줘요. 잘 안 해주고 그냥 해 하면 돼.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해. 그러면 풀려를 갖다가 하는데 아니 글로는 설명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해. 에이씨. 그래. 근데 이것마저도 또 그렇게 촬영을 하면은 태클 걸릴까봐 혹시라도 나중에 에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종의 약간 히스토리도 섞어서 설명을 드려야 돼가지고 그냥 전반부는 재밌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 예, 한번 뭐 예를 좀 해볼게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말만 일단 해석을 해보자고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컨디셔널하게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확률에 대해서 무시 확률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자는 겁니다. 이제 기본 예 아무튼 어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우시는데요, 그죠? 미적분들을 배우셨는데 사실은 미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400년 전의 수학이에요. 거의 뭐 1700, 뭐 1600 후반, 400년 전의 수학이고 그때 이후로 수학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옵니다. 특히나 현대수학 쪽. 뭐 물론 현대수학 쪽과 함께 순수수학 쪽, 뭐 정수론이라든지 집합론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해와요. 근데 이런 대부분의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과 관련된 수학이었어요. 군론, 집합론, 뭐 이런 것들은 컴퓨터와 관련되고요. 미분 이런 거는 물리와 관계되고요. 그래서 과학, 공학 이런 쪽으로의 수학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확률과 통계가 이 미적분보다 더 최근의 수학입니다. 예, 그래서 한 200년도 전까지는 수학자들이 확률과 통계라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통계는 일종의 이제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아서 정립된 그런 어떤 기계, 계산기의 도움을 받아서 정립이 된 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는 더더욱이고요. 확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옛날 뭐 지금도 여전합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예든 지금이든 확률의 가장 큰 쓰임새는 도박이거든. 뭐 도박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학문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랬던 건지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 확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다가 한 200년 대략 그때쯤의 스토리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떤 A, B 두 사람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100달러를 걸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두 사람은 실력이 비등비등해. 둘 다 뭐 이길 확률은 그래서 다 2분의 1이에요. 했다 하면은 판당 5판 3선승제로 5판 3선승 이게 뭔 뜻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맥시멈 5판 하는 거예요. 그죠? 하다가 3번 먼저 이긴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야. 그렇게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경기 당일날 A도 B도 경기를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뭐 경기를 미룰 수도 없고 그냥 경기가 취소가 된 거야. 그렇다면은 상금을 갖다가 몇 대 몇으로 나눠 가면 될까요? 1대1로 나눠 가면 되겠죠.
즉 50달러? 50달러. 이거 두 줄이야? 한 줄이야? 두 줄이죠? 예.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경기 당일날 A, B가 경기를 했어. A가 첫 판을 이긴 거예요. 근데 두째 판은 B가 이긴 거예요. 셋째 판은 A가 이겼어요. 만약에 잠깐만요. 이 상황에서 내가 경기가 갑자기 취소가 됐어. 더 이상 못해. 50대 50으로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그죠? 여전히.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A가 한 판을 이긴 상태에서 둘 다 경기를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상금은 몇 대 몇으로 나눠 가면 될까? 라는 거예요. 진짜로 수학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수학자들 포함 2대1로 상금을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왜 관심 없거든. 그닥 관심은 없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66달러에 얘는 뭐 33달러 가지고 가면 된다. 2대1로 나누면 된다. 왜? 두 판이 이기고 한 판이 이긴 상태에서 끝이 났으니까. 근데 실제 A가 이길 확률을 구해보면은요, 요 확률 뭐 구하는 거는 나중에 독립사건의 시행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한번 요 다음 강의거든요.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 좀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풀어보시면은 금방 나오시는데 A가 이길 잠시만요. 예, A가 우승할 확률은 4분의 3이에요. B가 이 상태에서 그만뒀는데 만약에 경기를 갖다가 진행을 했다라면 B가 우승할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즉 상금은 2대1로 나누는 게 아니라 3대1로 나눠서 써야 된다는 거죠. 75달러. 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즉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A가 우승할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A가 요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우승할, 즉 그냥 우리가 붙었을 때 A가 우승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건을 갖다가 여기까지 진행을 한 후에 A가 우승할 확률은 이제 얼마가 되냐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다음 사건, 이거 시간 순서로 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뭐 시간 순서가 그러면 먼저 돼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는 먼저 일어난 거긴 하지만, 그래서 A가 2승을 갖다가 2승 1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했을 때 이제 A가 우승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우승할 확률은 얼마냐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일단 한글로 조금 적겠습니다. 즉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P of, 확률이니까 probability, P of A 짝대기 B라고 합니다. 일단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P of A 짝대기 B라고 하는데, 자, 봐봐요. 아니, 이 문장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문장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이 문장이 헷갈려, 좀.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A, 바, B, 순서도 바뀌고, 그죠? 이게 도대체 뭔가 되셨나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런 확률을 갖다가 probability of, 아니. 그래서 P, A, 짝대기 B는 너무 없어 보인다. 그죠? 이걸 갖다가 더 완벽하게 있어 보이게 읽는 법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대기보다는 이제 짝대기를 뭐 영어로 하면 바기도 하니까 A, 바, B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짧게 읽기로는.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얘는 계산을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H처럼, 그래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는 알겠어.
근데 우리가 h를 c로 못 넘기면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과 동일하게 얘 같은 경우는 계산법이 pb분의 p a 교 b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 제 강의에서 외워야 되는 공식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공식 또는 정의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일단은 이거 보지 마세요. 이것과 연관 짓지 마세요. 연관 짓지 마시고 어떤 세팅이 된다라면은 P of A 바 B 라는 게 세팅이 된다라면은 계산을 하려면은 이렇게 넘어가야지만 최종적으로 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외워 주실 수 있잖아. 뒤에 거 분해. 뒤에 거 분해. 뒤에 거 분해만 임팩트를 주세요.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자, 이제는 무조건이에요. 이 한글 문장을 갖다가 제가 냅두기는 냅두는데 잊으세요. 얘는 보지 마시고. 자, 이걸 갖다가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그건 알아두세요. 저는 영어 예찬론자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영어를 갖다가 섞어 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세 가지 정도라고 합시다. 하나는 그냥 있어 보이려고. 하나는, 영어로 하니까 기호가 이해가 되는 거야. 기호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안 쓰면 자꾸 잊어먹고. 예. 저도 억울하잖아. 저도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했었던 단어들인데 참 사람이 안 쓰니까 그걸 다 잊어먹어.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겸사겸사 예, 이유인데가 그냥 한 반은 그냥 도움이 돼서 반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거는 절대로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의 중간중간에 밝혀드렸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경우의 수 너무 싫어했고요. 확통도 못했어요.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어. 물론 나도 뭐 공부할 기회도 잘 없었고 시간도 예,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할 때 저는 비록 수학과여서 기본 확률 통계학만 이렇게 들으면 됐지만은 통계학과 수업 중에서 저는 조금 약이 올라가지고 제가 조금 요것도 꽤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건부 확률을 갖다가 그러니까 저 같은 놈이 그냥 경우의 수도 잘 못하고 예 확률도 잘 못하고 제발 수능에서 경우의 수랑 확률이 안 나오기만을 갖다가 바랬던 그냥 전 예 뭐 수능 물론 예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점수가 만점은 아니었지만은 제가 한 92점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오면은 8점이 전부 다 확률 통계에서 다 틀린 거예요. 진짜로. 음. 예, 아무튼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이, 그냥 확률도 잘 못하는 놈 새끼가 무슨 조건부 확률을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막 조건부 확률 같은 거는 너무 어려웠는데, 이게 영어 문장으로 한번 받아보고 나니까, 너무 세팅도 쉽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봐봐요. 일단은 한국 문장, 그러니까 저는 보편적으로 한국 문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직역한 거가 고급 문장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걸 일상생활에서 스피킹으로 쓰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약간 그건 일상생활로는 안 맞는데 글로 쓰면은 한국어 문장을 갖다가 영어로 쓴 게 그냥 그대로 직역해서 쓴 게 순서도 직역해서 쓴 게 그게 고급 문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득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 영어가 훨씬 좋은 문장이에요. 자, 이거 보면은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뭔가 문장 자체에 B가 먼저 나오는데 실제 쓰기에는 P of A가 먼저 나와. 그리고 난 다음에 동시에는 P, B분의 우리가 또 읽는 거는 또 도대체 뭐야?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문장과 이 표기와 이 시까지. 왜 이거 순서 너무 중요하거든.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갖다가 영어로 거꾸로 이제 얘를 갖다가 지울게요. 여러분들도 영어로 조건부 확률을 갖다가 좀 외워보세요.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즉 영어로 읽어보시면은 probability of A given B인 거예요. 정확한 영어적 표현입니다.
probability of A given B라는 거예요. 너무 명확한 문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probability of A,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는 함수를 갖다가 fx라고 읽지만은 실제 영어로는 f of x 이렇게 읽어야 되듯이,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죠. probability A, PA라고 읽긴 하지만은 정확한 문장은 probability of A, A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잠시 이런 것까지 given B라고 할 것 같으면은 A which is given B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영어 문장이 되게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우리가 궁금한 게, 쌤, 그래, 잠깐만 있어봐. 일단,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물론 여기에서도 문맥 파악을 갖다가 잘 하시는 분들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쌤, A가 주인공이에요? B가 주인공이에요? 가 헷갈려요. 근데 이 영어 문장을 보시면은 뭐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probability of A야.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probability of A. 그리고 이것도 얼마나 좋아. 그냥 순서대로야.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왜 이걸 보고 우리가 한국어 문장으로 바꾸면은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영어 문장으로 읽어버리면은 probability of A야. 그냥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 돼. probability of A야. which is given B. B가, 그러니까 수동태죠. 그죠? B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A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쌍으로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아우, 이렇게 영어까지 알려준다. 그래서 이제 probability of A given B가 이게 정식 영어 명칭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읽는 법을 우리는 왜 뭐 꼭 한글로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국어로 읽지 마시고요. 그냥 probability of A given B, probability of A given B를 갖다가 가시자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거예요. 일단 그게 제일 첫 번째 핵심입니다. 되셨나요? 이거 아는 척 어디 가서 있어 보이는 척 하세요. 이건 A 바 B네 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probability of A given B, P of A given B. 얼마나 있어 보여. 예, 아무튼 예,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읽는 게 우리한테 도와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의 세팅이에요. 이 기호의 세팅입니다. 일단 세팅을 도와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팅에서 순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의 혼동을 갖다가 완벽하게 없애주실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문제를 보시면 더더욱 명확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팅에 도움을 갖다가 엄청나게 줄 수 있습니다. 자, P of A given B, probability of A given B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문제는 이게 세팅이 안만 돼도 계산을 갖다가 못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죠.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뒤에 것뿐에 A 교 B 이렇게 외워주세요. 되셨나요? 자, 영어 문장이 하나 늘어남으로써 여러분들은 정말 제 말을 믿으세요. 이 조건부 확률을 갖다가 구하는 최적의 세팅을 갖다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최소 2학년이니까 말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걸 갖다가 한 5년 전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요. 이제 너무 명확하거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때만 하더라도 야야 문제 풀다가 때만 나오면 무조건 그냥 조건부 확률이야. 때 나왔잖아. 조건부 확률이야. 세팅해.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때만 나오면. 그랬더니만은 이놈의 새끼들이 이 때와 장소를 구분을 못하고 또 다른 때를 가지고 와가지고 너 지금 뭔 소리 하는가 싶겠지만 때 얘기하는 거 맞아요. 때 민다 할 때 그때는 모르겠다 이제 진짜. 아무튼 이 때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맞는데 다른 때를 가져와가지고 또 나한테 시비를 여기도 때 나왔는데 그러면 에이씨. 그래서 이제
이걸 추가합니다. 이거는 제가 적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때의 구분. 그래서 일단 얘를 갖다가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개를 갖다가 들어요. 넌 왜 자꾸 움직이지? 상자에 세모, 네모, 별, 메달이 3개 들어있다. 아, 진짜. 이 상자에서 임의로 3개를 꺼냈대. 두 종류 이상일 확률. 하면서 문제도 풀게요. 이상일 확률. 요게 첫 번째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주머니 속에 똑같은 거 가지고 문제를 내면은 여러분들이 혼동이 가실 수 있으니까 주머니 속에 아니다, 가자. A, B, C가 적힌 흰공 4개와 A, B, C, C가 적힌 검은 공 5개가 있다. 자, 한 개의 공을 꺼냈더니 그 공이 꺼냈더니 B가 적힌 공이었을 때 자, 우리는 어차피 확률을 배우고 조건부 확률을 배웁니다.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문제풀이에서. 얘는 그냥 확률을 구하라는 걸까?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는 걸까? 이거부터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라면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세팅이 끝나고 나면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3가지 공정을 갖다가 거치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확률인지 조건부 확률인지 구분부터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아직 조건부 확률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거짓말같이 잘 하시게 된다니까요.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조건부 나온 확률 하지도 않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 두 문제를 갖다가 보시면 두 문제 중에 하나는 그냥 일반 확률이고요. 하나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저는 왜 두 번째가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그러면서 야야야 봐봐 때 나왔잖아. 때 나왔잖아. 때 나오면 무조건 뭐다 조건부 확률이다. 그랬더니만은 진짜 쌤 때 나왔잖아. 때 조건부. 이 새끼가 이 새끼를 알고 한 거야. 일부러. 제가 하도 수업에서 야 때 나왔잖아 세팅해 빨리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시비고. 근데 진짜로 애들 혹시나 이거 헷갈리는 애들이 있을까봐. 왜냐하면은 확률통계 문제에서 사실 이 때라는 단어는 모든 문제 거의 모든 문제마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모든 문제마다 나오는데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조건부 확률 문제인가? 그건 아니. 이제 이거 구분 짓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때라고 하는 거는요, 때 앞에 있는 문장이 어떤 행위,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때예요. 그죠? 이 상자에서 그냥 내가 꺼내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요 두 번째 문장에서의 때라고 하는 거는요. 그 앞에 있는 문장이 비가 적힌 공이었을 때, 그죠? 즉 사건이에요. 아니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지, 걱정하지 말고 제발 믿으세요. 때만 발견하시면 돼요. 문장에서 때만 발견하시면 돼. 그래서 때만 발견하시면은 그때가 그래도 혹시나 또 때만 발견하면 보통 보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장이 길잖아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문장이 긴데 때 나오잖아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문장이 짧은데 때 나오잖아요. 그냥 일반 확률이에요.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아니 그렇게도 하지 마시고 일단 문장 막 다 읽으려고 하지 마. 쌤 이거 복잡해 죽겠는데 아니 조건부 확률이 더 쉽다니까 진짜로. 그냥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후루룩 눈으로 지나가면서 때만 찾으세요. 때. 맥센스를 위해서, 맥센스랬다. 맥슈어를 위해 가지고 요 앞에 적힌 게 사건인지 행인지만 봐봐. 사건이야. 조건부예요. 되셨나요? 이거부터 구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일단은. 그래서 얘는 조건부로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그냥 일반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공식도 필요 없고요. 세팅도 필요 없고요. 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 확률 구하듯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어차피 악강이 하시고 난 다음에 확률 구하는 거는 문제 푸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는 요거는 또 이제 풀이하는 거 제가 또 좀 몇 가지 약속할 게 있어서 그래요. 해서 가는데 요거 뒤로 두고요. 뭐 이왕 적었는 거 문제 풀어보죠. 아, 제가 등신짓을 했군요. 이걸 삭제를 했죠. 그랬는 것 같아. 뒷장에서 풀려고. 푸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자, 얘는요. 뭐 어찌됐든 네모, 세모, 별, 메달이 3개, 죄송합니다. 3개씩 들어있다. 라고 갈게요. 이상자에서 임의로 3개를 꺼낼 때 2종류 이상일 확률은 메달의 종류가 2종류 이상, 모양이 2종류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확률입니다. 즉 2종류 이상일 경우는요. 네모, 세모 나오든가 세모, 별 나오든가 네모, 별 2종류씩 나오든가 아니면은 네모, 세모, 별 각각 하나씩 나오는 4가지 경우로 즉 네모, 세모 물론 네모 세모도 2개 하나 2개 나올 수 있겠죠. 또는 세모별 또는 네모별 또는 네모 세모별 하나씩 나오는 이렇게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앞에 강의하고 일목 그리고 저희 문제 풀 때도 해봤지만 또는 겁내 귀찮아요. 거기에다가 이 또는은 4가지가 다 또는으로 들어가 있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차라리 반대를 풀어주시는 게 낫습니다. 즉 이상자에서 임의로 3개를 꺼냈을 때 2종류 이상일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전체 1에서 한 종류만 나온 걸 갖다가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즉 9시 3분의 일단은 별 3개씩 들어가 있으니까요. 9시 3분의 1 빼기 9시 3분의 9개 중에서 3개 뽑는 거니까요. 세모 3개 뽑았는 거 한 가지 9시 3분의 네모 3개 뽑았는 한 가지 9시 3분의 별 3개 뽑았는 한 가지를 빼주시면은 2종류 이상이 무조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즉 9시 3이면은 3, 2, 9, 8, 7, 3, 4, 28. 잠깐만. 잠시만요. 3, 4. 그래서 7. 7, 3, 21에 4. 84. 84분의 3.
81. 약분 되는구나. 28분에 27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괜히 불이하긴 했다. 자, 얘는 뭐다? 아, 뭐 길어. 막 뭐가 있는데 길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긴 문장이면 오른이 더 좋아. 진짜예요. 제 말 믿으세요. 이제부터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조건부 확률이 굉장히 쉬워지는 마법을 갖다가 누리시게 될 겁니다. 진짜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길어. 아, 길기는 긴데 그냥 주르륵 읽는데 때가 나오길 차라리 바라자. 왜? 조건부 확률이면 더 쉽거든. 때 나왔어. 아, 얘는 뭐다? 조건부 확률이다. 자, 이제 처음 세팅부터 들어갑시다. 우리는 probability of A 기분 B라고 쓰는 겁니다. 그죠? 즉, 이 문장을 한번 봐봐요. 아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probability of A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기분 B야. 아, 주인공이 뭔지 너무 명확해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마지막 질문만 보시면 돼. 구하라는 게 뭐야? 흰 공일 확률은, 즉 probability of 흰 공을 구하라는 거예요. probability of 흰 공을 구하라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은 기분, 이제는 때 앞에 있는 거 적으면 되는 거야. B가 나왔을 때. 이게 probability of A, B를 읽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질문만 보시면 돼. 질문. 다른 거 답, 마지막 질문. 답 내라는 게 뭔지 보면 돼. 흰 공일 확률은 물어봤으니까 그냥 probability of 흰 공. 기분, 나머지를 갖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봐봐요. 여기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 부탁이자 노하우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문제집에서 답지를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똑같이 풉니다.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B가 적히는 어떤 사건이 나오고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이 나오니까, 자, A 사건을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보자. B 사건을 B가 적힌 공이라고 나오는 사건. 아니면은 그냥 문장 순서대로 이걸 갖다가 B라고 하고 이걸 A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probability of 흰공, 흰 공이 주인공, 흰 공 그냥 앞에 쓰면 되네. 즉 얘는 P of B 바 A. 지금 이 상황이라면 B 바 A라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계산해야 돼. 그래서 PA분의 PB 교집합 A 라고 쓰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확률을. 각각의 확률, 그래야지 답이 나올 거 아니야. 되셨나요? 예,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거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근데 이제는 잠깐만, PA 구해야 돼. 잠깐만,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잠깐만, A가 뭐였지? B가 적힌 공. 잠깐만, 여기 이렇게 있는데 또 여기 읽으면서 뭐 해서 한 개의 공을 꺼냈는데, 자, B가 나오는 확률, B가 계속 확인해야 돼요. 이거 진짜로. 잠깐만, 내가 A를 갖다가 이렇게 뒀지, A를 갖다가 이렇게 뒀지, 이거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다가 중간에 실수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플러스 진짜 시간 잡아먹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세팅하시고. 근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B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꼭 알파벳 A라고 둬야 되고,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갖다가 왜 꼭 알파벳 B라고 해야 되냐고요. 그냥 내가 여기 적었잖아. 이대로 가세요. 그냥. 되셨어요?
아, 쌤, 이거 서술형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학교 서술형에서 적으세요. 이거 이렇게 적었다고 점수 깎는 선생, 그거 미친 선생이에요. 물론, 만약에 그 서술형 문제에서 단 흰공이 나오는 사건을, 흰공 사건을 A, B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두고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풀이 과정을 보이시오라고 하면은 말을 따라야죠. 근데 그런 얘기 없으면은 쓰면 되는 거예요. 진짜요.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너무 명확해집니다. 문제풀이가.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내가 에이 쌤 다 적기 귀찮은데 나 이미 여기 앞에 썼잖아. 앞에 쓸 때는 조금만 자세히.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공식 뒤에 거 분에 교집합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즉 P 비공 좀 줄여. P 흰색 그리고 B 공 되셨나요? 자 이제 B가 나올 확률을 갖다가 구해. 아 그리고 하나만요. 오늘 또 너무 좋아. 분수를 읽으면 뭐부터 읽어요? 우리는 분모부터 읽잖아. 그죠? 비록 뒤에 거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적었잖아. 그러면 P, B분의 P, 흰색 그리고 B 이걸 읽잖아요. 또 여기서 분자 보지 마세요. 분자, 에이, 쌤 분자가 교집합이라서 이게 좀 복잡해. 아니요. 절 믿으세요. 95%의 문제가 분모를 풀면 분자가 풀려요. 자동으로. 분모, 그냥 순서대로 분모부터 먼저 계산했어요. 그러면은, 물론 여기에서는 안 풀립니다. 그 5%에 해당하는 문제야. B가 나올 확률을 갖다가 구해보자고. 즉 9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갖다가 꺼낼 건데 B가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9분의 3이에요 그냥. 분해. 흰색 B공이 나올 확률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흰색 B 몇 개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9분의 1이야. 그래서 얼마? 3분의 1이야. 끝이에요. 되셨나요? 자, 되셨어요. 어. 자, 이제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정리, 일종의. 자, 조건부 확률 다 정리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읽으세요. 읽다가 때가 나와. 때. 근데 그때가 행위를 설명하는 때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그 앞에 있어. 무조건 뭐다?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probability of A given B 순서대로 질문에 먼저 집착을 하세요. probability of 흰공 given 때 되셨나요? 적는 거예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집인데 택배가 와가지고 아무튼 사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때가 나오면은 질문에 입각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요. 그냥 쓰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 두고 계산하세요. 이걸 왜 또 A로 바꾸고 B로 바꾸고 왜 그러지? 하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진짜예요. 전혀 필요 없어요. 서술형이다 손치더라도 이거 점수 깎는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또 점수 깎았다고 미쳤다고 하지는 마시고 깎아봐야 10점 만점에 1점도 안 깎아요. 진짜예요. 시간 단축 엄청 됩니다. 이게 혹시라도 나는 좀 없어 보이는데 싶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조건부 확률 문제 푸실 때 답지대로 그렇게 세팅하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헷갈림을 느끼실 거예요. 하시면서. 되셨어요. 일단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순리대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은요, 뭔가, 쌤, 되게 복잡한데? 예, 수능에서도.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요. 물론 수능에서 이제 킬러 문제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는 확률과 통계잖아요. 확률과 통계에서의 킬러 문제를 따지자면은, 일단은 파트는 3개죠. 경우의 수랑, 확률이랑 통계.
이 셋 중에 킬러 문제가 나올 만한 곳은요, 경우의 수 아니면은 확률입니다. 통계는 거의 못 나와요. 통계는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다가오는데요. 그거 이제 저랑 수업하시면은 그거는 많이 쉬워지실 겁니다. 진짜 쉬워지실 거예요. 통계는요, 한 번만 제대로 잡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변화를 못 줘요. 변화를 많이 못 주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정해진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킬러 문제 꼬을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킬러 문제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 아니면은 확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때까지도 수능이 계속 그랬습니다. 학교 시험도 그래요. 예, 그래서 경우의 수랑 수능에서 나올 건데, 경우의 수랑 수능인데, 경우의 수랑 확률에서 나올 건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론 경우의 수 단독으로도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나오겠어요? 확률이 나오겠어요? 보편적으로는 확률이겠죠. 왜냐하면은 경우의 수는 그 한 경우의 수만 구하면 끝이야. 근데 이걸 확률로 문제로 바꿔버리면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경우의 수를 해야 돼. 아이고, 한 문제에 2개씩이나 풀어야 돼. 그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는 맞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냥 확률이었다라면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될 건데, 조건부 확률이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확률을 구해주시고, 이 확률, 경우의 수가 아니에요. 이 확률을 구해주시고, 이 확률을 구해줘야 돼. 확률을 2개를 구해줘야 돼. 그죠? 조건부 확률이 나올 확률이 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쌤, 조건부 확률 문제 글이 너무, 아니요. 분모를 차분차분하게 계산하세요. 하시다가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확률들의 합 중에 분자에 들어갈 게 바로 계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팅만 해주시면은 조건부 확률 문제 의외로 굉장히 쉽게 잘 풀립니다. 세팅만 해주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요 프로세스를 따라와 주세요. 이거 제가 꼼수 아닙니다. 꼼수 아니고 전공법이에요. 전공 중에 전공이에요. 누가 이렇게 영어까지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하냐고.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쉬운 거야.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진심으로. 뭐 편법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는 조건부 확률은 끝이 났고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제가 뭐 한 30분 안에 했잖아. 자, 이제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두 사건 A, B의 독립과 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말을 갖다가 조금 말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좀 드려볼게요. 두 사건이 독립돼 있다, 종속돼 있다. 두 사건 A, B가 있는데 2개 이상의 사건이 있는데 서로 간에 독립이 돼 있다, 종속이 돼 있다라는 아이씨, 나 이거 강의 2개로 나눌 걸 그랬다. 어쨌든 독립이 돼 있다, 종속이 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할 건데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반에 초등학교 뭐 한 몇 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에 그 미국에 가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으로 다시 그 아버지 뭐 직장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제 학생 중에. 아무래도 한국어가 조금 서툰 거예요. 이제 그 반이 조금 좀 재밌는 반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애들이 제가 이제 자꾸 영어 쓰니까 좀 재수없어 하는 반이었어요. 반이었는데 재수없어 하지 마. 애들 너무 착했어. 너무 착했는데 어찌됐든 그랬는데 이 친구하고 이제 확통 수업을 하다가 그냥 종속 이래 자꾸 뭐 문제나 아니면 학교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종속 쌤하고 할 때는 쌤은 종속이라는 말은 안 했는데 학교에서는 자꾸 종속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쌤 종속이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잘 모르겠는 거야 얘는. 그래서 제가 종속 디펜던스
하니까 아 하고 그냥 알아들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독립과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인디펜던스, 디펜던스에 대해서 F 맞죠? 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이거 지금 찾을 시간 없다. F 아니면 죄송합니다. 예. 아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디펜던스예요. 그냥 독립. 완벽하게 두 사건이 서로 간에 독립해 있는 전혀 다른 대한 독립 만세.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독립이 어디에서부터? 그래. 그 만약에 독립이 안 됐으면 우리가 종소 뭔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독립이 됐기 때문에 니는 네 갈 길 같고 나는 내 갈 길 같고 니는 오른팔 흔들고 나는 왼팔 흔들고 지팔지 흔들자. 의 관계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말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서로 간에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이 말뜻부터 먼저 갈게요. 아유 서로 간에 아무 개연성이 없는 아무 관계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종속이 돼 있다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말고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잠깐만 우리 좀 전에 했던 건데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아 B가 일어남으로 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영향을 미치는 종속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저는 종속은 안 따집니다. 사실은. 종속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독립이 아니면 종속인 거예요. 그냥 되셨어요? 그러면은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이것도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독립 이렇게는 할까 하지마. 여러분들이 문자로 독립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이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독립과 종속성에서 종속성은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사건이 독립인 거는 자 봐봐요. 이것도 부탁. 자 앞에서는 제가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있지도 않았던 막 갑자기 영어 표현을 갖다가 막 외워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렸어. 막 새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외울 걸 추가로 줬어. 추가로 줘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 대신 제가 이번에는 독립에서는 제가 외워야 될 거 막 책에 나오는 이상한 뭔가 이상한 공식들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한 막 4-5개가 나올 거예요.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시고 그걸 하나로만 바꿔드리겠습니다. 즉 두 사건 A, B의 독립은 사건 A, B는 A, B가 독립이면 P 오브 A 교집합 B의 확률은 PA 곱하기 PB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건 A, B가 독립이면 교집합의 확률은 각 확률의 곱과 같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얘는 문장 이 PA 교 B는 PA 곱하기 PB다. 아예 이 식으로 그대로 외우세요. 왜냐하면 독립에 관련된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책에서는 막 이런 설명해요. 유형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사건 A, B가 독립이면 PA 바 B는 PA이다. 물론 이것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설명하고요. 뭐 또 세 번째 유형 가시면 A, B가 독립이면 뭐 졸라 이상한 복잡한 막 이상한 식 나와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다 필요 없어요. 쌤 이번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은 독립의 조건은 무조건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정말 저만 믿으세요. 독립의 조건은 진짜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이다. 또한 반대로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면
두 사건 AB는 독립이라는 거예요. 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를 가셔도 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대학원을 가셔도 조건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박사과정을 하셔도 조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립의 조건은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타 다른 조건은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쌤, 여기 나오는 이 공식은요. 공식 우리 외웠잖아. 얘는 P, B분의 P, A, 교, B였던 거잖아요. 근데 사건 A, B가 독립이래. 독립이면은 얘는 뭘로 바뀌게 된다? P, B분의 P, A 곱하기 P. 왜 독립이면 이거는 무조건 요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약분. 그래서 뭐다? PA다.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되셨어요? 독립이면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립의 조건은. 자, 이제 여기에서 물론 이거는 교과 과정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라도 독립, 그래서 두 사건의 AB가 독립이면 물론 이거에 대한 것도 제가 지금 조금 이따가 이 마무리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차피 다 끝난 거예요. 만약에 두 사건의 AB가 독립이면 뭐라는 건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B는 서로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니 팔 니 흔들고 내 팔 내 흔들고. 되셨어요? A 입장에서 B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서로 신경 안 쓰는 사이라는 거예요. 독립이면. 그럼 독립이 아니면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즉 서로 간에 뭔가 A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B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B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A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미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그거 종속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독립만. 우리 독립만 확실하게 가지고 가면 돼. 왜 종속은 반대니까 그냥. 근데 이걸 갖다가 독립이면은 서로 두 사건이 전혀 개연성, 관계성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너무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초이가 노래 부를 확률이 만약에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학생 A가 집에 갈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아니 초이가 노래 부르는 사건이랑 학생 A가 집에 가는, 이거 학생 무슨 학생인지도 안 나와 있고 초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야? 관계 없는 거 아니야? 두 사건 독립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줬는데 초이가 (5분의 1이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그냥 문자상으로 보기에는 초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초이가 노래 부를 확률 3분의 1.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학생 A가 집에 갈 확률이 2분의 1. 두 사건 전혀 관계없지 않나요? 연관성 없지 않나요? 즉 두 사건은 독립 아닌가요? 뭐 초이가 노래를 부르든지 말든지 A가 집에 가든지 말든지 오로지 이거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수치적 계산으로만 나옵니다. 즉 독립이기 위해서는 초이가 노래 부르고 A는 집에 가는 A 교 B의 확률이 5분의 1인데 이게 초이가 노래 부를 확률 곱하기 A가 집에 갈 확률 2분의 1이랑 같냐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6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5분의 1인 거야. 즉 이 두 사건은 독립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수치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독립은. 수치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되셨어요? 수치적으로만 이거 곱한 게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과 같으면은 독립인 거예요. 만약에 갈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렇게 줬다라면은 두 사건은 아무 상관없는 독립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5분의 1로 준 거예요. 독립이 아닌 거예요. 즉, 종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왜 그냥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싶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노래가 너무 같아서 그래서 집에 빨리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되셨나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되셨나요? 즉, 독립은 절대적인 수치로만 보는 겁니다. 되셨어요? 일단은. 자, 그래서 독립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데요? 사건 A, B가 똑같습니다. 독립이면. 근데 독립의 판단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오로지, only P, A, 교, B가 P, A 곱하기 P, B 요걸로만 판단을 합니다. 아, 쌤, 이거 좀 마지막으로 드릴 거예요. 독립과 배반 얘기할 때. 오로지 이것만, 수치만 가지고 합니다. 벤다 이건 아니에요. 뭐도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수치입니다. 수치만 가지고 합니다. 되셨어요? 자, 이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적기는 적으실 때 외우지는 마세요. 자, A, B가 독립이라는 결론이 났어. 그러면은 A랑 B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A는 B가 망하든지 말든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B도 A가 망하든지 말든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즉,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A랑 B의 여지법도 독립입니다. B가 망하든 말든 또 독립입니다. A가 망하든 또 독립이에요. 둘 다 망하든지 말든지 서로 간에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되셨어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종속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한테 종속되냐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독립 아니면 종속인 거예요. 즉, 독립이면 서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독립이 아니래. 그 말인즉슨 서로 간에 신경 쓰는 거라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면 돼. 그 신경을 갖다가 어떻게 얼만큼 쓰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거 구하라고도 얘기 안 해요. 되셨어요? 독립은 오로지 뭐로만 나온다? 확률적 수치로만 나옵니다. 통계학에서 독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조건 확률적 수치로밖에 못 구해요. 되셨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앞에서 했던 거 마무리, 너무 중요한 거. 우리 앞에서 두 사건 A, B의 관계 배웠죠. 그래서 요거 지워도 되겠죠. 요거 다 한 장은 좀 필요해가지고요. 자, 정말. 자, 두 사건 A, B의 관계 한 가지 배운 게 있죠. 구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두 사건 A, B가 배반이면 이라는 관계와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쌤, 두 사건 A, B가 종속이면 없습니다. 이런 거는 두 사건에 대한 거는 배반 아니면은 독립밖에 없습니다. 되셨어요? 이 두 조건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적당하게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A교 B가 공집합이면,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공집합이면 이렇게만 외워버리면은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나왔는데 A교 B가 공집합 그건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시험 문제에서 계속 나옵니다. 되셨나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두 사건의 두 사건의 관계에 대해서 확률과 통계에서 두 사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는
오로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갖다가 완벽하게 구분지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두 사건 A, B가 배반이면은 A 교 B가 공집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또 다른 표현으로 P of A 교 B가 0이어야 해요. 확률은.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은요. 제가 앞에서도 한 10번은 말씀드렸죠. 오로지 수치적, 확률적 수치적으로밖에 못 찾습니다. 즉 얘는 P of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이다 입니다. 되셨나요? 쌤,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서 배반이 될 수도 있나요? 물론 될 수는 있습니다. 즉 독립이면은 A 교집합 B의 확률이 0이어야 하고요. 독립이면은 A 교집합 B의 확률이 PA 곱하기 PB여야 합니다. 즉 두 사건 A, B가 독립이자 배반이면 0은 PA 곱하기 PB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뭐를 PA 교 B는 이렇게 둬서 이렇게 갔겠지만, 근데 봐봐요.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을 했는 게 0이 돼야 돼. 그 말인즉슨 두 사건 중에 한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 즉 확률이 0이 나올 사건을 여러분들 문제에 내놓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되셨어요? 절대라고는 말하지는 못하지만 99.99% 없습니다. 즉 독립과 배반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되셨어요?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로. 쌤 누가 못할까봐 나중에 한 두 달 지나면은 아이씨 두 사건 A, B가 독립이다 그랬는데 A 교 B를 갖다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두고 푸시는 분들 계십니다. 무조건 구분해 주세요. 되셨어요? 거기에다가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배반은요, A 교집합 B의 확률이 0이어도 되고요. A 교집합 B, 즉 벤 다이어그램에서 두 집합에 공통된 부분이 없어도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표현이 돼요. 되셨어요?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제가 앞에서 10번을 말했다면 지금 12번째 말씀드립니다. 얘는 오로지 확률적 수치로밖에 입증을 못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확통에서도요, 통계학과 대학교에서도요, 통계학과 대학원에서도 오로지 독립의 조건은 확률적 계산으로밖에 못합니다. 즉 교집합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가 아니에요.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되어 있거나 안 돼 있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어떤 걸로도 구분이 안 됩니다. 들으셨어요? 그 어떤 걸로도 독립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독립은 오로지 확률의 수치적 계산으로만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괜히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물론 때에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거나 확률을 갖다가 집합을 갖다가 해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합에서 나오는 확률을 계산해서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14번째 말씀드릴게요. 독립은 확률의 수치적 계산 결과로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지막 독립사건의 시행은 진짜 짧습니다. 그건 30분 내에요. 수고 많으셨어요.